오늘도 목수는 닭다구리를 위해 뭔가 만듭니다. 요즘 목수는 닭다구리에 봉제 작업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작업실을 구축하고 운영해 본 결과 작업실은 최대한 많은 수납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다구리의 봉제 작업실 수납장을 왕창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키 공업용 본봉 미싱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작업 환경이 훨씬 깔끔해졌고 대형 조명으로 아주 밝아졌습니다. 윗부분 선반장 프레임에는 대형 플로터와 봉제 부자재를 수납하였고 향후 아래쪽 프레임에는 선반과 서랍장을 제작해서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싱거 공업용 오버록 미싱 프레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버록 미싱 프레임 제작에 사용할 자재는 20-20, 20-40 스틸 각관입니다. 칠마감은 아이보리 방광 유성 페인트입니다. 선반과 서랍장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5mm 스테인리스 팝업 너트 리베팅을 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제작 과정을 볼까요? 프레임은 이동성이 좋게 상압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작업은 상하부 프레임 연결용 팝업 너트 장착 홀을 뚫고 있습니다. 스틸 부재를 드릴링 할 때는 힘으로 눌러서 드릴링 하면 안 됩니다. 드릴 비트 날이 스스로 뚫게 해야 합니다. 화면상에 목수가 체중을 실어 우르는 것 같지만 전혀 우르지 않습니다. 드릴링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인 수직으로 뚫기 위해 최대한 앞으로 숙인 것입니다. 정확히 수직으로 드릴링하는 목수의 요령은 몸을 최대한 앞으로 숙여 수직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90도로 몸을 돌려 수직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뚫으면 정확히 수직이 됩니다. 뚫는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일으키면 안 됩니다. 몸을 90도로 돌리는 게 보일 겁니다. 큰 구멍을 드릴링하는 요령은 드릴링 자리를 펀칭을 한 후 소구경의 드릴 비트로 먼저 뚫습니다. 너무 가늘면 비트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3m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굵은 드릴 비트로 넓혀갑니다. 정밀한 드릴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용접하기 전에 부재를 드릴 프레스로 드릴링을 한 후 용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CNC 드릴링 머신이 아닌 일반 드릴 프레스는 정밀 드릴링이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 저처럼 드릴 프레스를 개조하시면 됩니다. XY 밀링 테이블과 드릴링 바이스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 드릴 프레스를 소개할 때 개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릴 비트의 회전 속도는 부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목재는 고속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스틸과 스테인리스는 상대적으로 저속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속이면 안 됩니다. 제 드릴 프레스는 부재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컴퓨터가 회전수와 토크를 조절해 줍니다. 두꺼운 스틸이나 스테인리스의 경우 냉각용 절삭류를 뿌려가며 하는 게 좋습니다. 태핑 오일 스프레이가 좋지만 없으시면 WD-40도 좋습니다. 설명드리는 동안 목수가 용접 작업을 시작했네요. 지금 하고 있는 용접은 튀그 용접입니다. 산화 방지를 위해 알곤가스를 쓰기 때문에 알곤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목수는 아크 용접과 튀그 용접을 합니다. 두 용접은 용도가 다릅니다. 아크 용접은 용접기가 작고 이동성이 좋아 사다리 위에서 하는 고공 작업이 쉬워 건물 구조물 용접에 적합합니다. 대신 정밀 용접이 힘듭니다. 용접면에 슬러지가 있고 큰 비드가 생깁니다. 튀그 용접은 정밀 용접입니다. 정밀하게 용접할 수 있고 용접면에 슬러지가 없고 깨끗합니다. 용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장구입니다. 모든 용접가스륨은 특급 발암물질입니다. 절대로 흡입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특급 방독면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1급 방진 마스크는 분진 방어용입니다. 용접 흉과 같은 화학 독극물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또 눈을 포함 신체 피부 어떤 부분도 용접 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용접 빛은 극히 강력한 극자외선입니다. 잠시만 노출되어도 피부가 벗겨져 버립니다. 노출된 피부 세포가 타 버리는 겁니다. 맨눈으로 용접 빛을 보면 망막이 손상됩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자동 용접면은 필수입니다. 자동 용접면은 나중에 따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수는 영상 39도 폭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접면을 쓰고 모든 피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현관문을 활짝 열고 대형 환기창과 초강력 산업용 환풍기 두 대를 가동한 채 작업하고 있습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튀그 용접기는 제이식 튀그 315P AC/DC 용접기입니다. 풀 디지털 튀그 용접기로서 튀그 용접기 중에서는 상위 모델입니다. 아마추어일수록 고성능 장비가 편리합니다. 용접 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게 용접 전류와 가스 압력, 시간 조절입니다. 직업 용접사들은 매일 용접을 하기 때문에 감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가끔 용접을 하기 때문에 과거 용접 작업 때 감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적의 수치를 까먹게 됩니다. 아날로그 용접기의 경우 정확한 수치도 알 수 없습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팁은 풀 디지털 용접기를 사용하고 부재 및 용접 조건에 따른 최적의 수치를 기록해 놓습니다. 또 고성능 튀그 용접기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알곤가스 압력이 매우 일정합니다. 전류도 매우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이제 목수는 실패 꽂이들과 선반 거치용 팝업 리벳 너트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드릴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릴링이 끝나면 날카로운 구멍 가장자리를 카운터 싱크 비트로 부드럽게 가공해 줍니다. 철공 작업을 할 때는 쇳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제거해 줍니다. 목수는 이제 페달 두 개를 장착하기 위해 부재의 너트를 용접하고 페달 고정 어댑터 후크 일자 홈을 만듭니다. 너트를 정확히 수평으로 용접하기 위해 임시 볼트에 너트를 끼우고 직각 마그네트를 사용합니다. 몇 군데 가용접을 한 후 마그네트와 볼트를 제거하고 가용접한 지점들 사이를
바느질 하듯 주룡접해 연결해 줍니다. 그늘이 지면 용접 부위가 보이지 않아 매우 불편합니다. 충전식 마그네트 조명이 매우 편리합니다. 페달이 2개이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4군데 반복합니다. 12mm 이상 아주 큰 구멍을 뚫어야 할 때는 12mm까지는 드릴로 뚫고 스텝 드릴 비트로 단계적으로 넓혀가면 됩니다. 드릴 비트는 코발트 드릴 비트가 아주 좋습니다. 탄소광 비트처럼 잘 부러지지도 않고 내구성도 아주 좋습니다. 드릴 비트 알이 무뎌지면 연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발트 드릴 비트는 꽤 비쌉니다. 연마해 가면서 사용하시면 몽땅 비트가 될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 비트 연마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달 어댑터 후크 일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절단석 앵글 그라인드로 긴 홈을 팝니다. 긴 홈의 양쪽 남는 부분은 용접을 해서 메꿔줍니다. 용접하실 때는 화상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고온의 부재위를 용접하실 때는 합판을 덧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앵글 그라인더가 3개나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꿀팁입니다. 용접 작업은 절단, 용접, 연마, 광내기의 반복입니다. 하루에 그 반복을 수도 없이 해야 합니다. 앵글 그라인더가 1개만 있다면 절단석, 연마석, 해바라기 사포를 작업 동안 셀 수 없이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앵글 그라인더 3개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개는 충전식, 1개는 유선식이 좋습니다. 유선식에는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연마석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충전식에는 절단석과 해바라기 사포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작업 효율이 100배는 올라갑니다. 드디어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접 작업 마무리는 연마와 광내기입니다. 먼저 연마석으로 용접 자국을 없앤 후 해바라기 사포로 연마 자국을 없애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목수는 특수한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목수가 개조해서 제작한 헬멧입니다. 따로 개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전 헬멧의 종결자입니다.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게 39도의 폭염에도 긴옷과 장갑을 끼고 방독면과 안전 헬멧을 쓰고 작업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수가 입고 있는 작업복은 종결자 작업복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작업복도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레임 제작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페달을 장착해 봅니다. 오버록 미싱은 페달이 2개입니다. 프레임 제작이 끝났으니 위쪽 선반장 프레임의 벽체 및 선반용 5mm 자작 합판을 재단합니다. 선반과 벽체 합판들은 투명 실리콘으로 프레임에 부착하게 됩니다. 재단은 펠더 복합기의 5가지 기능 중 슬라이딩 테이블 소 기능을 사용합니다. 부재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슬라이딩 테이블의 기본 지그를 사용합니다.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면 4.8원장 가공도 됩니다. 목수의 기계들은 집진기와 자동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가동하면 집진기가 자동 가동됩니다. 기계를 정지하면 몇 초 동안 남은 톱밥을 집진한 후 자동으로 집진기가 정지합니다. 집진기 톱밥이 가득 차면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압축해서 펠리스로 배출합니다. 선반 및 벽체용 판재도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작업 단계는 페인팅입니다. 아이보리 방곽 유성 페인팅을 합니다. 페인팅 방법은 콤프레셔 스프레이 방식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콤프레셔는 5마력 400리터 콤프레셔입니다. 페인팅이 절반쯤 끝났습니다. 내구성 높은 도막을 위해 하루에 2번씩 이틀에 걸쳐 페인팅합니다. 건조는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내구성이 강한 도막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